부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최민수는 취한 서유진을 모텔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금요일 밤 회식 3차까지 마치고 온 후였죠. 침대에 누운 유진의 모습은 위험했어요.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타이트한 스커트는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은 스타킹 너머로 보이는 하얀 살결, 붉게 달아오른 얼굴, 반쯤 감긴 눈, 술 냄새와 섞인 그녀의 향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평소 차갑던 간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아름다운 여자였죠.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저절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이혼 후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그냥 한 번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때 유진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외로워. 그 한마디에 민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야. 이용하면 안 돼. 민수는 물러나서 유진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옆 소파로 가서 몸을 웅크렸어요. 잘했어, 최민수.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병원에서 시작된 40대 후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수, 47세입니다. 서울 H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4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20대 제자와 바람을 피웠거든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제일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 배신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이후로 전 수술과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사랑 같은 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서유진, 49세. 같은 병원 간호부장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차갑고 냉철해서 직원들 사이에선 얼음 부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분기 실적 회식이 있던 날이었죠. 1차 장소는 병원 근처 고깃집이었는데 유진 부장이 나타났을 때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님, 여기 앉으세요. 누군가가 자리를 권했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자리였어요. 고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유진 부장이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그녀에게 고기를 구워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부장이 처음 보는 미소를 지었죠.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부장님 노래 한 곡 하세요. 유진 부장이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과장님도 같이 불러요. 유진 부장이 마이크를 내밀자 전 당황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어색하게 듀엣을 부르는데 노래 중간에 유진 부장이 균형을 잃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차는 와인바였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며 빠져나가자 결국 저와 유진 부장만 남게 됐습니다. 한 잔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레드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첫 잔을 천천히 마시는데 유진 부장에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잔을 비우자 유진 부장의 말이 많아졌어요. 사실 전 회식이 항상 무서웠어요. 왜요? 까칠하잖아요. 다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은 일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유진 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전 부장님을 존경해요. 유진 부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자 유진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어요. 눈이 반쯤 감기며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과장님. 유진 부장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깨에 살짝 기댔어요. 향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유진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투가 이미 흐트러져 있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발에다 드릴게요. 집이 어디더라? 유진 부장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취한 거였죠. 전 난처해졌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처 모텔. 전 유진 부장을 부축해서 와인바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유진 부장이 추워하고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유진 부장은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전 유진 부장을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모텔까지는 200m쯤 되는 거리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등에 전해지는 유진 부장의 체온과 코를 자극하는 향수 냄새. 진정해, 최민수. 이건 그냥 동료를 돕는 거야. 모텔 프런트에 도착해서 1박이요. 하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방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2호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유진 부장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침대에 누운 유진 부장의 모습.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스커트는 허벅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은 스타킹 사이로 보이는 하얀 살결. 붉게 달아오른 얼굴. 제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후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그냥 한 번만. 손이 떨렸어요.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외로워. 유진 부장이 잠꼬대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거야. 이용하면 안 돼. 전 물러나서 유진 부장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옆 소파로 가서 몸을 웅크렸어요. 잘했어, 최민수. 새벽 6시. 유진 부장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천장과 낯선 방이었습니다. 모텔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급히 몸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블라우스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스커트도 원래 자리에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깊은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때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소파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작은 소파에 몸을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전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침대와 소파, 같은 방에 밤새 있었는데도 과장님은 소파를 택했습니다. 왜 안 건드렸지? 솔직한 의문이 들었어요. 같은 방, 취한 여자, 밤새. 그런 상황인데도 순간 가슴 한쪽이 쓸쓸해졌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쓴웃음이 나왔어요. 49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과장님을 봤어요. 목이 꺾인 채로 자는 모습. 얼마나 불편했을까? 침대는 넓었어요. 둘이 자도 충분한 크기였는데도 소파를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신사구나.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49년을 살면서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과장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다가 으윽하고 신음을 냈어요. 목이 뻐근한 게 분명했죠. 아, 부장님, 깨셨어요? 급히 일어나려다가 악소리를 지르며 목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한 일 했습니다. 과장님의 대답에 제 가슴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과장님이 시계를 보더니 배고프시죠? 하고 물었어요. 조금요. 근처에 해장국집이 있는데 가실래요?
네, 좋아요. 우린 모텔을 나와서 조용한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말없이 걷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해장국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니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해장국 2개요. 과장님이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이 나왔는데 냄새만 맡아도 속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미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지만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과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해장국을 다 먹고 나와서 큰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니 노란 택시가 멈춰 섰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과장님도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문이 닫히고 택시가 출발했어요. 택시 안에서 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점점 작아지는 과장님의 모습,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생각나지?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평소보다 밝은 색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과장님을 만나면? 그런데 정말로 문이 열리자 과장님이 타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둘만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부장님은요? 저도 잘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구내식당으로 가서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는데 뒤에서 부장님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자리를 찾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좁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앉자마자 무릎이 스쳤어요. 과장님은 깜짝 놀라서 움직이려 했는데 전 태연하게 그대로 뒀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앉은 것 같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무릎이 닿아 있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는 어때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칭찬하자 과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과장님이 의무기록실로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기록 앞에서 작업하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 부장님. 제가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세요. 의무기록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2사람이 있으니 더 좁게 느껴졌죠. 전 위쪽 선반에서 파일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러려면 과장님 옆을 지나가야 했어요. 실례할게요. 제가 말하며 과장님과 캐비닛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스쳤어요. 완전히 밀착될 뻔한 거리였습니다. 과장님은 숨을 멈췄어요. 제 재킷이 과장님 팔에 닿았고 향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금요일 밤, 그 냄새였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급히 비켜서려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천천히 꺼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죠. 천천히 돌아섰는데 여전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죠. 먼저 나갈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의무기록실을 나갔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8시였죠. 전 커피 2잔을 들고 과장님에게 갔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네,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과장님 책상 옆으로 와서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전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네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목 많이 아프시죠? 제가 물었어요. 과장님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니 뻐근한 게 당연했죠. 좀 그렇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전 일어나더니 과장님의 뒤로 갔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제 손이 닿았습니다. 제가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과장님은 깜짝 놀라서 몸이 굳었습니다. 부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거 좀 잘해요. 제 손이 능숙하게 움직이며 어깨와 목에 뭉친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시작은 어깨였다가 점점 목으로, 등으로 이어졌어요. 과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얼굴이 과장님의 어깨 가까이 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의무 기록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 과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제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위험할 정도였죠. 제 손이 목 뒤를 지나 어깨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터치였어요. 많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속삭였는데 귀에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전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죠. 그때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점심시간이 되자 격리팀 박주임이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들으셨어요? 뭐요? 고가 의약품이 사라졌대요. 박주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항암제랑 마약성 진통제가 6개월간 계속 빠져나갔대요. 총 8천만 원어치라고.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원장님께서 절 부르셨습니다. 원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님과 감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 부장. 네, 원장님. 앉으세요. 재고 시스템 기록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6개월간 고가 의약품 재고가 조작됐어요. 서 부장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수정한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안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 재고 수정 기록,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 절대 안 했어요. 맹세코 안 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입니다. 원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자택 대기하세요. 원장님, 서 부장, 나가 보세요. 전 비틀거리며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이 병원에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장님, 과장님이었어요. 저를 빈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전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부장님,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전 안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고 조작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과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부장님 믿어요. 제가 과장님을 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정말이요? 네, 정말입니다. 과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49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무서웠고요. 과장님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서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위로의 말이었는데 전 그 손길에 더 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전 천천히 진정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고가 의약품 재고가 조작됐대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수정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큰 문제예요. 의약품을 빼돌리고 재고만 조작하는 거니까. 횡령이죠. 그럼 부장님이 안 하셨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게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컴퓨터에서 수정한 기록이 나왔대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눈물이 또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전 안 했어요. 맹세코 안 했어요. 믿어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부장님 계정을 몰래 쓴 거네요. 과장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증거를 찾아줘. 부장님이 안 하셨다는 증거를. 그게 가능해요? 제가 희망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 정형외과 의사지만 컴퓨터 시스템 정도는 다룰 줄 압니다. 병원 전산 기록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꼭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부장님이 소중하니까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중하다고. 제가 49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과장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과장님도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증거 찾아낼게요. 믿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과장님은 남았어요. 야근하겠다고 말했죠.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과장님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기록팀 최주임에게 몰래 관리자 계정을 받아서 로그인했어요. 시스템 로그를 열었습니다. 제 컴퓨터 접속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날짜, 시간, 작업 내역 하나하나 확인하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집중했어요. 꼭 찾아야 해. 부장님을 위해서.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화면을 응시하며 기록을 뒤지고 있었어요. 눈이 빨개지고 목이 뻐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새벽 2시. 드디어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 2시. 제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 재고 시스템 접속, 수정 기록.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접속 위치가 달랐습니다. 과장님의 눈이 빛났어요. 이거야. 제 평소 접속 위치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한 거예요. 과장님은 그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의 다 왔어.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새벽 3시. 과장님은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 접속의 주인을. 약재부 박진우 차장이었습니다. 과장님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박 차장의 컴퓨터 기록을 확인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박 차장은 지난 6개월간 병원 의약품을 조금씩 빼돌렸어요. 총 8천만 원 정도.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재고 시스템을 조작한 거였죠. 그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과장님은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파일로 저장했어요. 화면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해냈어. 이것이면 부장님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뻤어요. 과장님은 저에게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저예요. 최 과장이에요. 과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증거. 과장님이 말하자 전 숨을 멈췄어요. 정말이요? 네, 부장님이 안 하셨다는 완벽한 증거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원장님께 보고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조심해서요. 오전 9시. 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과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 정거이 달려갔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 정리했어요. 이제 원장님께 가시죠. 원장실로 향하며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이 원격으로 부장님 계정에 접속해서 재고를 조작했어요. 자기가 빼돌린 의약품을 숨기려고요. 전 듣고 있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니 원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서 부장, 무슨 일인가? 원장님, 설명할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트북을 꺼내서 화면을 켰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어요. 시스템 기록, 접속 위치 추적, 박 차장의 횡령 증거,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게 사실인가? 네, 박 차장이 지난 6개월간 의약품을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서 부장님 계정을 몰래 써서 재고를 조작한 겁니다. 확실한가? 100% 확실합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받아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몇 분이 흐르는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부장, 미안하네. 오해했어. 괜찮습니다. 당장 박 차장 불러오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1시간 후, 박 차장이 원장실로 불려왔는데 증거를 보여주자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박 차장을 연행했고 전 즉시 복직됐어요. 전 직원에게 메일이 갔습니다. 오해가 풀렸다고, 서 부장은 결백하다고, 병원이 사과한다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과장님을 찾아서 정형외과로 갔어요. 과장님, 부장님, 저기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구내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전 과장님을 밖으로 데려갔는데 근처 조용한 한정식집으로 향했어요.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자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됐죠. 부장님, 과장님,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둘 다 웃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전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끝장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과장님에게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과장님. 네, 과장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부장님,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과장님이 좋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금요일 밤 모텔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과장님이, 저도요. 과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도 부장님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고백이었습니다. 47년을 살면서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고백이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과장님, 부장님, 우린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닿았어요. 잡았습니다. 꽉, 키스해도 될까요? 과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 눈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과장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과장님은 4년 만이었고, 전 49년을 살면서 진심으로 하는 첫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과장님이 저를 안았고, 저도 과장님을 안았습니다. 꽉,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린 천천히 떨어지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는데 미소 지었어요. 좋았어요. 저도요. 앉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식사가 나왔는데 먹으면서도 서로만 보고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식사했습니다. 저기. 네, 다음 주에 부산 학회가 있어요. 정형외과 관련 학술 대회인데. 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정말이요? 네, 부장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전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1박 2일인데. 알아요. 과장님도 웃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1502호와 1504호, 옆방이었어요. 오후 학회에 참석하고 저녁 7시에 종료됐습니다. 과장님이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들어가니 촛불이 켜져 있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메뉴를 받았어요.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와인이 먼저 나왔어요. 레드 와인이었는데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부장님도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부장님. 네, 4년 전 이혼하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과장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거든요. 20대 제자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서우세요? 또 다칠까봐. 솔직히 말하면, 네. 하지만 부장님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정말이요? 네. 부장님은 진심이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49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랑을 하려니 천천히 가요. 과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두르지 말고. 함께 식사가 끝나고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제가 물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계산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는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과장님의 심장이 빨리 뛰었고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어요. 복도로 나와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1502호, 1504호. 두 방 앞에 섰어요. 과장님. 네, 들어오시겠어요? 정말이요? 네, 원해요. 전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과장님도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죠. 방은 깔끔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야경이 보이는 창문. 전 창문 쪽으로 가서 부산 야경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옆에 섰어요. 나란히. 손이 닿았습니다. 잡았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저요.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잘할 수 있을지. 과장님은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얼굴을 마주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4년 만이거든요. 그리고 또 배신당할까봐 무서워요. 전 배신 안 해요. 전 과장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부장님. 과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저도 안으며 키스에 응했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키스가 계속됐는데 깊어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원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상처들, 외로웠던 순간들, 두려웠던 날들,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는 동안 우리는 진심으로 가까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눈을 떴는데 옆을 보니 제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전 눈을 떴습니다. 과장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짧게 키스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부장님은?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요. 부산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KTX 안에서 우린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말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개찰구를 나왔을 때,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과장님도요. 집으로 돌아온 과장님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부산에서의 밤이 떠올랐어요. 제 체온, 향수 냄새,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4년 전 이혼 당시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20대 제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번엔 모질어날 것 같아. 과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까워지지 말자. 지금이라도 멀어지자. 저도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떠올랐는데 부산에서의 밤이 꿈만 같았어요. 49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사랑.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거울을 봤습니다. 49세의 얼굴. 주름이 조금씩 보였어요.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웃기지 않나? 과장님도 곧 후회하겠지. 다음 날 월요일 출근했는데 복도에서 과장님과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과장님은 급히 지나쳐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식사했을 텐데 오늘은 각자 먹었어요. 전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가슴 한쪽이 쓸쓸했습니다. 역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린 서로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어서 과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기 좀 해요. 병원 옥상 정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며 망설였어요. 가면 안 돼.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밤 9시, 병원 옥상 정원. 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는데 과장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앉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피하세요? 피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부산에서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무서워요. 뭐가요? 또 배신당할까봐. 전 이해했습니다. 4년 전 이혼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4년 전에 아내가 바람 피웠을 때 전 죽고 싶었어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거든요. 20대 제자와 그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전 안 그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 무서워해요. 또 다치면 어떡하나. 이번엔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저요. 과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고요. 과장님이 처음이에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준 사람, 저를 도와준 사람, 저를 사랑해준 사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배신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맹세해요. 저도 처음이에요.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게 이혼 후 4년 동안 사랑은 포기했었거든요. 저도요. 과장님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49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요. 부장님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과장님을 안았어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피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약속해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우린 천천히 떨어지며 서로를 봤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여기서요? 네.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부장님이 좋으니까. 전 미소 지었어요. 저도 과장님이 좋아요. 키스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밤하늘 아래 우리만의 세상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좋아요. 그 후로 우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동료로 지냈는데 퇴근 후에는 연인으로 만났어요. 주말에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병원에 얘기할까요? 공개하는 거요? 네,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과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럽시다. 다음 날 우린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무슨 일인가? 원장님이 물었어요.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한가? 축하하네.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니까 잘 어울려. 병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보며 축하해줬는데 부장님 요즘 너무 밝아지셨어요. 또 과장님도 행복해 보여요. 하며 웃었어요. 우린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과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같이 살까요? 동거요? 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가 더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짐을 함께 옮기며 정리했는데 이제 진짜 함께였어요. 아침을 같이 먹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49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제가 웃었어요. 48년이요. 전 1년 어려요. 과장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행복하게 웃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과장님이 저를 남산타워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 야경을 보며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어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디저트가 나왔어요. 케이크였습니다. 부장님. 왜요? 이제 이름으로 불러요. 유진 씨. 아직 어색해서. 과장님이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서 열었는데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유진 씨. 과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 저도요. 그럼 답은? 네, 당연히, 네. 과장님이 반지를 끼워줬는데 딱 맞았어요. 우린 일어나서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레스토랑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는데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과 친구, 병원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과장님은 턱시도를 입고 입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가 들어왔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49세의 신부였지만 20대처럼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전 천천히 걸어와서 과장님에게 섰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예쁘네요. 과장님도 멋있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아름다울 수 있죠. 오늘 두 분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저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는데 행복한 키스였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걸었는데 행복해요. 저도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 우린 둘이에요. 평생. 서울로 돌아와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둘이 함께 고른 집이었는데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함께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달고 그림을 걸며 집을 꾸몄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우리 집이에요. 49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안 혼자예요. 평생 함께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는데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출근했어요. 병원에서는 동료로, 집에서는 부부로 지냈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젊을 때 몰랐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젊을 때는 열정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와 배려가 있죠. 맞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 유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키스했습니다. 달콤한 키스였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47세와 49세에 시작된 사랑.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죠.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출근해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가 정말 사랑의 장애물일까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모든 사랑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분명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최민수와 서유진은 47세와 49세에 만났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했어요.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알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준비되면 사랑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처럼요. 여러분은 지금 언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출근길인가요? 점심시간인가요? 퇴근길인가요?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답글로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짧은 댓글 하나가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